신통에 대한 이야기. 자, 신통이 가능할까? 신통 압니까? 신통이 뭔지? 신통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원리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적과 신통은 다른 겁니다. 기적은 뜬금없는 거. 그러니까 어떤 인과법이 없이 어떤 원인과 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값이 아니고 뜬금없이 발생하는 걸 기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기적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신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기적이 없습니다. 신통만 있습니다. 신통은 원리는 원리인데 우리가 모르는 원리, 일반인은 모르는 원리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마술사가 모자 안에서 토끼를 나오게 해. 그러면 우리는 그 원리를 모르니까 신기하잖아. 아니면 무슨 뭐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만리장성을 통과해.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그런 게 신통인 거예요. 사기 아닙니까? 사기지, 사기. 사기지.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또 다른 원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 바깥에 있는 건 아니고 어떤 법칙 바깥에 있는 건 뜬금없는 건 아니고 우리가 단지 그 원리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지. 그런데 마술 정도면 이제 이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봐도 그런 거 있거든요. 마술도 마술을 어떻게 한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 영상들이 있어. 그렇게 하면 저도 이제 그런 데 관심이 있으니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래서 이러는구나 라고 하지만 납득은 되지만 그래도 신기하지. 왜? 우리는 그렇게 기술이 없거든. 빠르게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카드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쪽 뒤쪽으로 가 있거든. 이렇게 싹 하면 어떻게 하면 뒤로 싹 돌아가 있어. 그래갖고 이렇게 앞으로 하면 딱 앞으로 오고 그걸 천천히 보여줘도 안 되지. 그래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신통은 어떤 원리 안에 있는데 내가 모르는 원리.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는데 포박자에 보면 아는 것이 적을수록 신기한 일이 많다. 무식하면 지천이 신기하다더라. 그거 되게 재밌는 거야. 그래서 부시맨의 콜라병을 생각하면 부시맨에게 콜라병은 이적입니다. 그거는 굉장히 특이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인 거고, 영화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는 그냥 또 다른 원리 체계 안에 있는 더 큰 범주의 원리 체계 안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 게 신통이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신통은 특수 논리라고 보시면 돼. 우리가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거는 일반 논리이고 특수 논리가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그 특수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그 특수 논리와 관련된 걸 배워야지. 그래서 신통은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런 걸 엄청나게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걸 막 쫓아서 다 이걸 찾으려고 했었거든. 그리고 배우기도 많이 배워봤고, 그리고 신통은 원리만 알고 그 원리를 처리할 수만 있으면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 이게 마치 마술이 익숙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하고 비슷해. 그러니까 신통은 수행력하고 관련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기술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생활의 달인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한석봉 엄마의 떡썰기 이런 게 신통이에요. 이런 게 신통. 그래서 실제로 부처님도 신통은 깨달은 거하고 관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인도에서 깨달은 사람은 무조건 신통이 있고 동아시아에서 깨달은 사람은 신통이 없어요. 그건 이제 이론론과 이원론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도에서 깨달은 사람들은 아라한에게는 18신통이 있다 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라한이 되면 개송을 하나 외워 나의 생은 다하고 범행은 서서 할 일을 마쳐서 다음 생 받지 않는 것을 안다. 이게 아라한 개송이거든요. 아라한이 된 사람이 이 개송을 외워. 그 다음에 18신통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라한의 18가지 신통. 하늘에 떠서 위로는 불을 내고 아래로는 물을 내고 발밑으로는 물을 내고 그 다음에 위로는 물을 내고 발밑으로는 불을 내고 앉고 걷고 눕고 뭐 이런 게 18가지 콤보가 연속 콤보가 있어.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하시는 분 못 봤고요. 동남아도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 동남아도 그렇게 하시는 분 뭐 못 봤고요.
해딱 하시는 분들만 많고 못 봤고요.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지. 우리나라에 도 닦는 분 옆에 호랑이가 이렇게 시위하고 있더라, 이렇게 보호해주고 있더라. 보호해주는 거 아니고 잡아먹으려는 것 같고요. 그런 쓸데없는 얘기 되게 많은데. 고승전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우두 법용스님 얘기에도 나오고, 이통현 장자 때도 그 호랑이가 옆에서 뭘 한다는 둥 이렇게 해서 그게 뭔가. 그리고 저게 네팔에도 부탄에도 나오잖아요. 그럼 탁상사원 그 얘기 보면 그게 뭐라고 나오냐면 파트마 삼바바가 호랑이 타고 그걸 건너뛰었다는 둥 이렇게. 그래서 내가 호랑이 타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안장 없이 말 타기도 어려운데 호랑이 잡을 것도 없고 귀때기를 잡을 수도 없는 거고. 야, 그거 허리 나간다. 허리 나가. 이게 무슨 개구란가 싶기도 하고. 근데 그게 각 동네마다 있는 그 구라 유형이 있어요. 구라 유형이 있어. 그렇다 치고 신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별로 안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비근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큰 스님들이 이렇게 다비 같은 거 할 때 방광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런 사진 같은 경우도 있고, 그게 어떻게 작동하는 거냐면, 이런 얘기 자꾸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이런 거 참 진짜 나 아니면 잘 모르는데, 사람들. 나 아니면 잘 모르는데, 큰 스님이 다비할 때는 사람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다비는 대부분 이제 해질녘까지 해요. 해질녘까지 약간 어둑어둑할 때 날 새서 하거든. 계속 불은 날 새서 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에 꺼져요. 그리고 이제 상자분들이나 가까운 분들은 이제 지키고, 나머지는 이제 연불하다가 나중에 불 붙은 거 한참 붙으면 빠지고 이렇게 한다고. 저도 다비에 참석을 해봤고 다 해봤어요. 여기도 해보신 분 계실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진짜 대단한 스님이면 거기 운집 대중이 상당하다고.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사람을 참 숙연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연세 드신 분이 더 숙연해진다고. 다음은 난가? 이 생각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젊은 사람은 그 생각 잘 안 하는데, 연세 드시는 분, 연세 드신 분이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 생각을 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잠재적으로 그런 게 약간씩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이 나기 때문에 노랫말도 슬픈 게 나랑 개입되면 슬프거든. 내 얘기 같은데 이러면 슬퍼. 그래서 약간의 이게 연세가 드신 분들은 약간 감정이입이 돼. 그리고 물론 이제 친분 관계나 이런 거에 의해서도 당연히 감정이입이 되겠지. 그거는 당연한 거고. 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화장할 때하고 남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화장할 때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면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 맹자식으로 말하면 네 부모하고 남의 부모도 구분 못하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친밀감에 의해서 더 슬픈 건 당연하겠지. 이게 참 묘한 거거든. 죽음이라는 게 진짜 묘해요. 혼수 상태하고 죽음하고 틀려. 다시 못 깨어나는 혼수 상태하고도 죽음이 달라. 사실 어떻게 보면 죽음이나 유학 가서 안 오는 거나 비슷하거든. 아니, 그냥 생각에는 완전히 다르죠. 군대 가서 군대 보낸 거나 죽은 거나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좀 비슷하기도 한데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을 반조하는 숙연한 분위기 같은 게 있어요. 그렇게. 그리고 이게 화장을 노천에서 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장 같은 데서 하는 게 아니라 노천에서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더 잘 느껴지지. 막 불에 타고 이런 게 보이면, 그리고 거기서 약간 불멍 상태도 되고, 숙연하고, 어떤 사람도 이제 친한 사람들은 우는 사람들도 있고, 훌쩍거리는 사람이 있고, 분위기를 좀 잡아주잖아, 또.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면 기운이 어떻게 되냐면 가라앉아요. 사람이 찹찹해진다고.
그래서 사람들 생각이 이렇게 저기압처럼 이렇게 뭉쳐 이렇게 서려 있다고. 사람들의 생각이. 예. 그게 고기압 상태면, 그때 기후가 고기압 상태면 확 퍼져버리는데, 그게 약간 저기압이거나 안 그러면 약간 비 올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우물한 느낌이 좀 더 강해지잖아요. 그러면 그 기운이 흐르다가 부딪혀요. 그러면 약간 오로라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오로라 같은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람들이 더 많고 좀 슬픈 거에 구심점이 생기잖아요. 그런 게 빛으로 보여요. 어떤 빛이 반강하는 것처럼 보여요. 원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리드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숙연한 분위기를 이렇게 중간으로 쫙 당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방광을 만들어내기도 상대적으로 가능해. 네, 가능해. 그래서 이런 게 신기하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어떤 원리예요. 이런 것도 어떤 원리예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사람들이 많고 그 감정들이 잘 뭉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다. 사리 같은 게 나와요. 물질로 바뀌어요. 물질로 바뀌어요. 그래서 기도 같은 거 할 때 사리가 증가했어요. 이런 것도 있고, 뭐 법화경을 독송하는데 하늘에서 사리가 떨어졌어요. 공중사리라는 거 있습니다. 공중사리. 이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가장 대표적인 게 낙산사에도 보면 공중사리가 그 부도탑이 나오거든요. 그 공중사리 탑이 나오거든요. 그게 하늘에서 사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들이 있어요. 기도를 집중을 잘해가지고 열심히 하면 그게 에너지가 뭉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데 뭐가 이렇게 똑 떨어지는 소리가 납니다. 예전에 월정사로도 누가 그런 자기 기도하다가 했다고 누가 보냈던데, 그런 사리가 있어요. 이러면서 보냈던데, 그래서 그래요. 이랬지. 그게 신기한 게 아니고 어떤 법칙에서 움직이는 거라니까. 그래서 모든 신통은 다 법칙이에요. 그리고 견적이 나와.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는 옛날 이야기를 읽거나 고승들의 뭐 일화나 전설이나 이런 거 볼 때 이 법칙을 제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이게 견적이 나오는 건지 굴한지를 판단한다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거야.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그거 노가다지 별거 없어요. 피라미드는. 왜? 그냥 힘이 많이 들고 노동력이 엄청 많이 든 건축물인 거야. 단지 클 뿐이지. 그러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견적이 나와.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만약에 제가 건축 전공인데 건축 전공자로서 너는 피라미드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냐? 아니, 네가 만약에 건축 중에서 제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건축은 뭐냐? 그러면 저는 파르테논 신전을 꼽을까? 콜로세움? 로마의 콜라세움? 우리는 판테온입니다. 판테온. 로마의 판테온 신전. 만신전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신이 있는 만신전이라는 뜻이거든요. 판테온이 최고의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0년 된 시멘트 건축입니다. 그리고 도면 건축이고 그 돔도 엄청나게 큰 돔이고, 도면 건축은 힘점이 조금만 틀리면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건축이에요. 그리고 그때 그거를 천정을 돔으로 만드니까 가볍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무거우면 주저앉아 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시멘트를 했고, 저는 시멘트가 2000년 가는 거를 처음 알았어. 난 시멘트는 30년이면 재건축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한 번 더 생각해보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거 100년 됐는데 시멘트인데? 우리나라 시멘트만 30년이구나. 미국 시멘트는 100년이구만. 그래서 미제. 이게 국산에 좀 문제가 있는데? 예전에 그 노태우 대통령 때 100만 원 건축할 때 바닷물에 들어갔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우리는 30년 되면 살살 재건축 아니 제 말이 틀린 거 아니잖아요.
음마 아파트 30년 더 됐는갑다. 음마 아파트 재건축된다는 그 얘기 들은 것만 한 20년 된 것 같다. 전 국민이 음마 아파트는 알아. 타워 팰리스보다 어떻게 보면 인지도는 더 높아. 그런데 가보면 거지꼴로 살고 있지. 재건축 될까봐 끝까지 이빨 꽉 깨물고 진짜 버티고 있지. 가보면 의지의 한국인들. 아, 저렇게 해야 돈 버는구나. 부럽고요. 그래서 이게 시멘트도 시멘트 나름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야, 콜로세움은 2000년 시멘트라니까. 그것도 노출 시멘트예요. 그러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나 이런 것들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우리가 왜 잘 아냐면 킹콩이잖아. 킹콩이 그 여자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기어 올라가는 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 패키지 코스에는 언제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 전망대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게 돼 있어. 홈쇼핑 상품 들어가면 다 있어. 그래서 이게 근데 가보면 막상 그 옆에 더 높은 빌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왜 여기를 와야 되나 싶긴 하지만 그게 킹콩 때문에 그래. 그리고 나는 킹콩 영화 보면서 어렸을 때도 내가 그 생각했다. 킹콩도 여자 킹콩이 마음에 들겠지. 왜 엄지공주가 마음에 들겠어. 이게 뭐야 이게. 뭐 피규어 얘 지금 뭐 피규어 매니아야? 이게 뭔 마음에 들어? 이게 왜. 그리고 킹콩 눈에는 잘 보일까? 이게 막 이래서 봐야 되나? 근데 이게 진짜 너무 인간적으로 만든 영화 아니요? 동물도 여자를 좋아할 거다. 그것도 서양 여자를. 이게 무슨 개 설정이야. 이런 생각이. 나 어렸을 때도 그 생각했다. 어렸을 때도. 그래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는 그 시멘트 건물이라도 외장을 다 했잖아. 그런데 판테온은 노출형에다가 그렇다고 뭐 철근을 박았느냐? 아니에요. 그냥이에요. 순살 공구리. 야, 그게 안 무너진다고? 그거는 저한테는 사실은 굉장한 미스테리예요. 너한테 네가 돈을 줄 테니까 만들 수 있느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자의 피라미드 돈만 주면 다 만들어내고 좀 남겨가지고 절 한 채 짓고요. 판테온을 네가 할 수 있느냐? 이거 쉽지 않아. 지금은 돼. 옛날. 지금은 가능하지. 지금은 기술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멘트도 다르잖아요. 그게 고층 아파트 짓는 시멘트하고 아시죠? 일반 시멘트하고 다르잖아요. 그 강도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되는데 2000년 전에 네가 그걸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나는 못해.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게 이제 미스테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신통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치 넘어. 그리고 신통의 이 작동범위라고 하는 것은 명상을 통해서 움직이는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고, 우리는 직선이라고 생각하지만 직선보다 더 곧은 직선을 찾아내면 실제로는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거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해서 직선이 제일 곧은 거고, 여기에 차원을 대입하게 되면 직선보다 더 곧은 직선도 나오고, 실제로 구슬을 이동시켜 보면 직선보다는 곡선이 더 빨리 움직이죠. 더 빨리 목적지에 닿죠. 왜냐하면 이 힘 때문에. 원심력을 통해서 이렇게 도는 힘 때문에 더 빨리 닿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통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인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구육통 6가지의 신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삼명육통이라고도 해요. 삼명육통. 삼명이 뭐냐면 육통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천안통. 먼 것을 보거나
그러니까 투시를 하거나 과거나 미래를 보는 거. 그렇게 천안통. 천이통, 그거는 귀로 원거 거를 듣거나 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벽 너머 거를 듣거나 이렇게 거리에 제약 없이 듣는 거. 그 다음에 타심통, 다른 사람 마음을 아는 거. 근데 난 이거는 찍어오는 걸 거예요. 마음을 읽는 게 아니고 찍는 걸 겁니다. 이거 무당들도 이렇게 한다.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었잖아요. 왜 사람이 마음을 낼 때 구체성을 가지고 마음을 말할 때도 마찬가지. 구체성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 그렇지 않아? 내가 어떠한 단어를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떠드는 거잖아. 나만 그런가요? 인간이면 그럴 거야.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인간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그게 이제 타심통, 그 다음에 숙명통은 전생을 아는 거. 숙명통, 숙지통, 뭐 이래서 전생을 아는 거. 그 다음에 신족통. 신족통은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 벽을 통과하는 거, 순간이동, 뭐 이런 것들. 신족통. 개인적으로는 신족통, 부럽습니다. 이게 장거리를 많이 다니는 사람으로서 신족통 부럽습니다. 새 부럽지 않습니다.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 새 사람들이 막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새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한다. 그 나르는데. 그 제가 얘기하잖아. 새도 돈이 있으면 비행기를 끊는다. 철새도 돈이 있으면 비즈니스 타려고 할 걸. 그거 나르기 싫다. 나르기 싫다. 내가 기가 막힌 거 봤잖아. 예전에 그 동영상 볼 때 비행기 날개에 앉아 있던 얼마나 힘들면 힘들어요 이러면서 비행기 날개에 앉아 있어. 날아가는 비행기 날개. 무임승차지. 그래서 신족통. 그 다음에 이 앞에 5가지랑 다른 누진통은 깨달음에 관련된 거예요. 이건 왜 이거를 6개 안에 넣는지를 잘 모르겠어. 이거는 논리적 층위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앞에 5가지는 기술이고, 요 누진통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앞에 5통은, 전 5통은 기술로 배울 수 있는 거야. 그 얘기를 믿고 열심히 기술로 배우려고 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천안통, 천이통, 그 다음에 타심통, 숙명통, 그런 거 경험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명상 배우면 며칠 안에 이렇게 돼요. 그럼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아. 근데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이게 신통이 별 볼 일 없다라고 제가 판단한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원하는 방식이 잘 안 돼. 랜덤으로 자꾸 된다니까? 이게. 그러면 이게 쓸모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전개가 돼야 돼. 내가 통제해야 된다고. 그 에너지를 통제해야 된다고. 근데 이게 뜬금없이 마치 내가 원하는 꿈을 꿀 수 있는 거하고, 잠을 자면 꿈을 꾸기는 하는데 이게 나왔다가 저게 나왔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보고 싶은 거, 나 지금 아바타 볼 건데, 이러면 아바타를 보여줘야 되는데, 나는 아바타 볼 건데 이랬더니 전설의 고양이 나오고. 그러면 이게 뭔 필요가 있나? 그러면서 제가 신통에 대해서 사실 회의를 느끼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는 개인 경험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실 그건 지 주장이잖아. 객관화시킬 수 없잖아. 그래서 제가 객관적인 거를 또 많이 노력을 했어요. 눈으로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거,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시도를 하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생각으로 물질을 움직이는 거, 염력 이런 거를 이제 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했어. 쓸데없는 진짜 많이 했는데, 그런 걸 고등학교 때 진짜 직사게 했네, 연습을. 그렇게 했는데 내가 어디까지 했냐면, 대바늘에다가
대바늘, 바늘 큰 거 이불 호청 꼬매는 이런 바늘이 있잖아요. 쇠바늘. 그걸 대바늘이라고 하잖아요. 대나무 바늘 말고 뜨는 거. 그거를 필름통에다가 이렇게 꽂아. 그러면 이렇게 필름통이 있고 여기에 이렇게 대바늘이 꽂히거든. 그럼 거기다가 꽃가를 만들어, 종이로. 그래서 그 꽃가를 만들고 그걸 돌리는 거예요. 저쪽에 놓고. 그리고 그게 이제 좀 불안전하다 싶으면 유리 같은 걸 덮어. 그래서 차단시켜 놓고 그게 이제 그 돌리는 거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했냐면 이걸 내가 이렇게 방향을 돌리다가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도 되고 거기까지 돼. 그거 아무리 연습해도 종이 하나를 못 들어. 이게 아무리 해도 종이 하나를 못 들어.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종이를 드는 거는 진짜 적은 에너지로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 물질 속에서. 아니 그렇잖아. 이거 진짜 내 에너지에, 내 몸에 있는 에너지에 0. 몇 프로만 갖고도 이게 될 것 같은데 요런 거 한 장, 요런 거 한 장 이렇게 싹 이게 안 돼. 그래서 성냥개비 움직이는 걸 또 해봤거든. 안 돼.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거기까지인 걸로. 딴 사람은 누구 되는 사람이 있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됐다는 사람은 입 터는 사람 말고 눈으로 본 사람은 내가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어 지금까지. 그래서 그렇게 될 거면 그 정도 해서는 무슨 유의미한 값이 있는가라고 해서 때렸었어. 그러니까 천안천이 이런 거 돼요. 경험이 돼. 전생도 볼 수 있어. 랜덤이 너무 세. 그래서 몰라. 계속 반복하면 그게 안정적이어서 내가 컨트롤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근데 그렇게 했다는 사람이 카드라만 있지 한 사람이 없어. 그래서 야, 이게 쓸모가 있나? 그렇게 노력을 해서 종이 하나를 못 드는데 그 꽃갈 돌려서 뭐 할 거요? 그래서 나랑 같이 학교 다니던 고등학교 나랑 같이 다니는 애들은 나를 굉장히 신기하게 그런 걸 이렇게 그거 애들한테나 먹히는 건 무슨 약장사도 아니고 유의미한 값으로 뭘 바꿀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게 단가 싶은 생각을 했지. 그래서 제가 그 뒤로 생각한 게 뭐였냐면 뭐 정신일도 하사불성 무슨 뭐 정신을 집중하면 뭐 물질을 움직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간절합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사생패는 연예인과 결혼해야 되고 주식은 떨어지면 안 되고 내가 그 생각을 했거든. 왜? 주식 산 사람은 안 산 사람은 별 관심이 없고 주식 산 사람은 계속 오르기를 바라니까. 아니, 그렇잖아. 그런데 수십억 인류에 몰라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전 세계에 한 10억 명은 주식을 안 샀을까 싶거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빈라덴이 9.11 한번 일으키니까 반토막이 났고 다 오르기를 바라는데 10억의 열망을 빈라덴 혼자서 반을 날렸고 빈라덴 선생께서 그러면 이게 생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까지 대단한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면을 조절할 때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지 이것으로 무언가를 바꾼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될 수도 있을 수도 있어. 그거 있어요.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명마는 채찍의 그림자만 보고도 튀어나간다. 맞기 전에 기수가 딱 때리기 전에 튀어나간다. 그랬는데 과학적으로는 말은 그 뒤까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림자만 보고 튀어나갈 수가 없대. 그리고 말은 원래 좀 느리대. 애가 좀 떨어진대. 그래서 맞아야 튄대. 그게 보편적인 말이고 그런데 생각해 보면 뭐 간혹 그런 말도 있지 않을까? 한 1000만 마리 중에 한 마리? 그런 말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다 검사해 보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보편성을 결여하면 그것은 쫓아갈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그런 얘기 했거든요. 성철 스님께서 뭐 오매이려, 몽중이려, 꿈속에서도 이렇게 화두를 잡는다.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만 얘기하면 꿈은 무의식의 영역이고 통제 불능 영역이에요. 현재의식에. 그래서 꿈속에서 화두를 잡을 수 없어요. 그러면 꿈속에서 화두를 잡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꿈에 덜 꾼 겁니다. 아직 완전한 꿈에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꿈과 현재의식의, 무의식과 현재의식의 중간 단계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거예요. 그렇지만 성철 큰 스님 같이 그렇게 대단한 분은 실제로 꿈속에서도 될 수도 있지도 싶어. 그런데 만약에 그게 특수한 경우라면 마치 육손이처럼 손가락 6개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 그런 특수한 경우라면 우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걸 목적으로 제시하면 안 된다고. 모두가 어느 정도 이상 다 노력했을 때 할 수 있는 가치를 얘기해야지 네가 노력하면 손가락이 6개 될 거야. 야, 그건 아닌데. 야, 그건 아닌데. 그래서 신통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 관점이 달라졌어요. 근데 이 원리들에 대해서는 제가 진짜 검토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중국도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있나에 대해서도 진짜 많이 찾아봤거든요. 중국 계열의 신통하고 인도 계열의 신통이 또 달라요. 이게 패턴이 달라, 패턴이. 예.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시간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시청자가 이게 400명, 이래 갖고 이런 비밀을 가르쳐 줄 수 있겠어? 동시 시청자가 그래도 한 800명 정도는 들어와야 뭘 하지 않을까? 이게 좀 그런 것 같아. 아쉽지. 근데 3명까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육통은 아까 그 6가지. 그러니까 천안통, 천이통, 숙명통, 누진통, 신족통, 그 다음에 천이통. 이렇게 6가지. 그리고 이 중에서, 천안통, 그 다음에 숙명통, 그 다음에 누진통. 왜 누진통이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들어가서 3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혜랑 관련된 3가지를 3명. 그러니까 6개 중에서 다시 3개를 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외부적 에너지, 그러니까는 일반적이지 않은 특수 에너지의 인과법을 현상 세계에서 작동시키는 게 사실은 신통. 그냥 가장 간단히만 얘기해주면 영화 매트릭스 생각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은 그 매트릭스 원리 속에 존재하고 있는 거고, 나는 깨어있는 상황에서 외부 에너지를 그쪽에 투입해서 쓰는 거지. 그러면 총알도 뭐 어떻게 뒤집어서 피하고 좀 없어 보이지? 이게 막 이게 뭐요 이게? 그게 뭐요? 그래 내가 그때 그 생각했는데, 그 총알 이러고 피하고 자빠지고 이러고 있을 때 저건 레이저를 쏘면 되는데. 쓸데없는 소리였고요. 근데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꿈을 꾸다 보면 어느 순간에 꿈인지 알고 꿀 때가 있어. 꿈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그게 이제 반쯤 깬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 완전 꿈이면 그 상황이 안 돼. 그러니까 현재의식하고 중간에 걸려 있는 거야. 아마 저는 몽중이려라고 하는 것도 이런 단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완전 꿈이면 제가 그 얘기도 하잖아. 예수가 뭐 죽었다, 뭐 부활을 했다는 운동.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죠? 그건 덜 죽은 거다. 네가 죽음의 개념을 모른다. 죽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개념인데, 죽었다 살아나는 게 뭐가 가능성이 있느냐? 그거는 불가능한 개념이고, 그건 덜 죽었으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어우, 죽었네? 이게 가능한 거지. 그래서 그건 중간 단계에 걸려 있는 거지. 그건 개념의 문제예요. 개념의 문제.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는 거고, 그리고 신통이라고 하는 것도 꿈과 현실 세계에 이렇게 중간에 내가 꿈인 걸 알고 있을 때 이런 정도에서 훨씬 내가 유연하게 작동을 할 수 있어요. 그 세계가 꿈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신통이야. 내가 어렸을 때는 그 연습 진짜 많이 했는데, 꿈속에서 벽을 통과하기, 꿈속에서 나르기. 내가 진짜 어렸을 때 그런 거 진짜 많이 했다.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꿈속에서 벽 통과하려면 그냥은 못 통과하고 다다다 뛰어야 돼. 꿈이라는 걸 인지하고 있어도 고정관념 때문에 못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내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귀신은 문으로만 들어온다. 그게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 꿈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거 진짜 어렵고요. 못 뜁니다. 네, 못 뜁니다. 그리고 의식을 컨트롤해서 나를 정도면 그거는 진짜 훈련 많이 해야 돼. 되게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 든 한 생각, 이걸 해서 뭐 하나? 삶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 별로. 야, 이게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공부를 하면서 다른 가능성이 있는가?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어땠나? 그렇게 했다는 사람들의 기록들을 쫙 정리를 해보니까 카드라만 있지 객관적으로 되는 놈 없더라. 기독교도 되게 재밌잖아. 오병이어의 기적 들어봤어요? 빵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끊임없이 나눠주는 그게 어떻게 보면 창조 경제지. 창조 경제. 근데 생각을 한 번만 더 해봐. 그런데 왜 지금은 안 나눠줘? 계속 나누고 있으면 영원히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전 세계 기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 어떤 놈이 중간에 멈췄노? 어떤 놈이 중간에 멈췄어? 이거 참 재밌지? 그리고 기왕 할 거면 좀 맛있는 거를 시작을 하지. 왜 하필 그렇게 싼 걸로 나눴는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우리 이런 발칙한 생각 전문입니다. 발칙한 생각 전문. 그리고 확실한 거는 패턴이 있어. 패턴이 있어. 그게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좀 이렇게 봤었던 책 중에 재밌는 책이 천의 얼굴을 가진 영웅이라는 게 있어요. 신화들을 분석을 해보면 영웅 신화들이 세 부분 비슷하더라. 얼굴만 바꿔서 이름만 바꿔서 계속 나오지 실제로는 다 비슷하더라. 고주몽이 버려지고 신성으로 잉태됐다가 버려지고 다시 자기 자리를 찾는 거나 헤라클레스가 그렇게 하는 거나 모세가 그렇게 하는 거나 다 이것들이 카피다. 저작권에 걸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신통도 비슷한 패턴들이 있어요. 그 패턴들을 추구해 보면 이게 이런 식으로 이야기들이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구나. 그리고 또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지역적 특징들이 있어. 문화권적 특징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다음 시간에 신통 2로. 근데 한 800명 들어와야 할 거야. 나 400명 갖고 빈정상해서 못 하겠어. 이거 옳지 않아.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런 이야기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